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4월 29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점령군이 항복 문서를 받으러 온 그런 표정, 또 그런 태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비서실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쭉 이끌고 용산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를 했는데 무례하기 거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습적으로 말을 시작을 해서 한 20분 동안 혼자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차담회, 윤석열 대통령과 첫 만남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둘만의 따로 단독 대화도 없었고 합의문도 없었고, 그리고 이 총리, 국무총리 인사 문제, 이거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인사권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문제도 없었고, 회담을 정례하자 이것도 없었고, 그냥 점령군이 항복 문서를 받으러 간 것처럼, 그래서 그 항복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이것을 그냥 던져놓고 가는, 자, 이재명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저도 국회 취재 오래 하고 이런 회담들, 영수회담, 과거에도 상김시대 때부터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무례하고 또 발언 내용도 전혀 맞지 않는, 대통령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쏟아내고 가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당히 이 격식도 맞지 않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이런 회담을 하면은 양쪽에서 일종의 모두 발언을 하죠.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고 모두 발언을 하면서 한 3, 4분 정도, 양쪽이 한 3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면서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이 경제를 걱정하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보겠다 하고, 오늘 나눌 대화 내용을 큰 줄기만 이야기하고 비공개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자들이 다 나가고 하는데, 이 모두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하시라고 양보를 하니까 이재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품에서 A4 용지를 꺼냅니다. 꺼내서 한 10장 정도가 되던데 그 A4 용지를 쫙 읽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한 20분 동안 읽어 내려가고, 그게 A4 용지 200자 원고지라 하면 한 28매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양쪽이 처음에 회담을 조율을 할 때 모두 발언은 공개를 하기로 양쪽이 합의를 했겠죠. 그러니 그것을 자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국민 앞에서 방송으로 그 내용을 이재명이 20분 동안 대통령 앞에서 이 무례한 요구들을 하는, 점령군이 이 항복 문서를 받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항복 문서에 써라, 이런 식의 20분 기습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정말 쓴웃음을 짓기도 했고, 미간을 막 찌푸리는, 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게 다 기획을 한 거죠. 처음에 이재명이 회담이 무산될 뻔하니까는 마치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가서 무조건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이 그 다음부터 20분 동안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그 대통령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본인의 사법리스크, 수사, 재판, 이것도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정도 말을 하는 사람이다, 재판, 수사 알아서 하라, 이런 메시지도 겸할겸해서 다 연출을 하고 미리 사전에 각본을 다 짜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산으로 한 2시간 10분 동안 했는데 20분, 처음에 20분 혼자 이야기하고 또 그 도착 시간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뭘 요구를 했느냐, 이게 대통령 앞에서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4 용지 종이 꺼내 들고, 이재명은 그 전에
이 검찰에 소환돼서 들어갈 때나 법원에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 자기 지지층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미리 적어서 온 것을 막 꺼내서 막 읽었죠. 딱 그겁니다. 대통령 앞에, 그리고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이 홍철호 정무수석, 또 이도훈 홍보수석 이렇게 쫙 앉혀놓고 자기들 뭐 비서실장하고 저 3명 앉혀놓고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그대로 읽은 겁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해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라. 자, 총선 민의가 국정 기조 변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들과 주변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넘어가면 좋겠다. 이거지만 결국은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좀 괴담 수준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되는 가족들과 주변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하라. 그리고 그동안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데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자, 말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결이 처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앞으로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 이게 그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거부권 행사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고. 우리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헌법에 보장된 무슨 거부권은 거부권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문제, 그런 이야기, 뻔한 이야기하고 25만원, 이것도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항복 문서를 들이밀듯이 자기들이 써갖고 온 것을 여기 사인해 하고 들이밀듯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회담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회담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깨고 자기 지지층에게 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가서 항복 문서를 던져놓고 왔어. 거기 사인해달라고 하고 왔어. 이걸 이야기하겠다는 그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오늘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합의문 이런 것은 없었고 따로따로 브리핑했고 단독 둘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이런 것도 예상이 됐지만은 그런 것도 본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지지층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또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아니 자기는 어쨌든 이것을 던져놓고 오는 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인사 문제도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도 인준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름을 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또 언급이 없었고 처음에 이렇게 만남을 제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국정 운영에 이제 협조를 좀 당부하겠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겠다.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진짜 이게 과연 이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한 건지 자, 그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수적인 성과도 거뒀죠. 이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막 요구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법원과 검찰에서도 자기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왜 부활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민정수석실, 지금 뭐 법률수석실로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 대통령 출범할 때 없앤 그 조직, 민정수석실이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 이재명 지금 이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사정 기능이, 국가 기강이 제대로 잡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죠. 지금 법원과 재판 다 피해가면서, 그리고 검찰 수사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결국은 이 다음 대통령 될 때까지 모든 재판을 대법원 판결 안 나오도록 해서 대통령 되고 나면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 그런 것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죠.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는데 1심, 2심 전부 다 법정 구속 안 되고 지금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극성 지지층들 끌어모아서 당대표 됐다고 영수회담 하자고, 본인도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자고 하고 자기하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 혐의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이 무례한 기습적으로 자기 말을 쏟아내는 20분 동안 다 각본을 짜가지고 가서 용산으로 일종의 쳐들어가서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점령군처럼 그런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여준 그런 오늘 차담회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요구한 데 대해서 뭐 몇 가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특검법 이런 건 다 국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여당과 이야기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와서 이런 걸 막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좀 준엄하게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만나니까 야당 대표 뭐 예우를 해주느라고 다 해줬는데, 이재명은 예우를 차리기는커녕 아주 무례하게 기습적인 발언을 하고 또 도중에 또 깐죽거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빈손 회담으로 끝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뭐 협치를 지워라, 민영배, 신복인 민영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붙이면서 본인의 방탄도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새로 지명이 됐죠. 자, 새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또 원내대표 5월 3일 날 뽑으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 강력한 지도부로 이재명 조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부를 출범을 시키는 일이 더욱더 급선무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